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분 물질의 특성 6단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30페이지에 보면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단원명 물질의 특성이 중심에 나와 있죠. 이 물질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물질끼리 서로 혼합되어 있을 때 이들을 구분해주는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는 크게 4가지를 배웠었죠. 먼저 끓는 점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 끓는 점과 반대되는 어는 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밀도에 대해서도 배웠고, 다음 마지막으로 용해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 끓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 이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분리의 방법, 뭐가 있었냐면 증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밀도의 차이를 이용한 분리의 방법도 있었죠. 그렇죠?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상태일 때 혼합물을 분리하기도 하고, 고체일 경우에는 액체 속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부피를 측정하고 나면 이 고체의 질량과 함께 밀도를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본 것도 있었습니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도 있었죠. 이 분리의 방법은 재결정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거에 이어서 우리 크로마토그래피도 같이 배웠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분리해서 직접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괄호 안에 보기의 용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보자 라는 문제가 있죠. 1번,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을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 끓는 점과 어는 점처럼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목이죠. 3번, 물질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정한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을 우리는 부피에 따른 질량, 밀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은 즙이었죠. 부피분의 질량. 4번,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우리는 용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매의 용질. 5번, 에탄올에 혼합물을 가열하면 뭐가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온다. 끓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끓는 점. 6번에 모래에 섞인 사금은 어떤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밀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7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용해도에 의한 차이, 재결정 방법이었죠. 그래서 혼합물만 빼고 모든 보기의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핵심 개념 적용하기 1번. 보기에서 순물질을 모두 골라 써보자. 순물질은 한 가지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서는 우유는 혼합물이고요. 그다음에 순금, 식초도 혼합물에 해당이 되고요. 아세톤, 염화, 칼슘이 순물질에 해당이 되겠네요. 땜납도 혼합물에 해당이 되고요. 2번, 비커에 들어있는 투명한 액체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액체의 질량을 측정한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자, 아니죠. 순물질이 혼합물이 되면 자, 끓는 점, 어는 점과 같은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질량이라는 건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자, 니은 냉각하면서 얼 때의 온도를 측정한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 가열하면서 끓을 때의 온도를 측정한다. 끓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프는 액체 물질 A, B, C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2개라고 합니다. 자, 먼저 1번에 A와 B는 같은 물질이다.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A와 B는 서로 같은 온도에서 끓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같다는 얘기는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물질로 추론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A보다 B의 양이 더 적다. 자, 지금 A와 B에서 끓는 점의 속도의 차이가 났었죠. 그 이유는 B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끓는 속도 자체가 훨씬 느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A보다 B가 더 양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지문. 자, 3번에 B는 C보다 끓는 점이 더 높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끓는 점 구간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자, B는 지금 위쪽에서 끓는 점이 나타나고 있고 C는 아래쪽에서 끓는 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B는 C보다 끓는 점이 더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C가 가장 늦게 끓는다. 아니죠.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 보자면 수평 구간이 나타내는 구간이 C는 이쯤, 자, A는 이쯤, 그리고 B는 이쯤에 해당이 되니까 B가 가장 늦게 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에 A와 B를 섞으면 수평인 부분이 더 높은 온도에서 나타난다. 자, A와 B는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수평인 부분이 더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래프는 어떤 물질 X의 용해도 곡선이고 A는 물 100g의 물질 X를 녹인 용액을 나타낸 것이다. 용액 A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A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 포화 곡선에 닿거나 이 온도가 내려가서 포화 곡선에 닿거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포화 상태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기억 온도를 50도로 낮춘다. 자, 온도를 75도씨에서 50도로 낮추게 되면 이 A 상태의 물질 X는 또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이 물에 녹을 수 있는 용해도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 자, 니은 온도를 90도씨로 높인다. 자, 이 온도를 75도씨에서 90도로 높여버리면 이 A도 더 용해가 잘 되게 되겠죠. 그렇죠? 이만큼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린 이야기가 될 거고요. 자, 디귿 물질 X를 10g 더 녹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10g이 있죠. 75도씨에. 자, 근데 여기에서 10g만큼, 자, 20g을 더 녹이게 되면 이 A가 포화 곡선에 닿을 테니까 당연히 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그림은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장치이다.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할 때 먼저 끓어나오는 물질은 무엇이고 이러한 분리 방법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물과 에탄올을 끓이고 있습니다.
자, 끓는다는 얘기는 자, 이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증류의 방법임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조건을 줬습니다. 단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끓어 나오는 물질은 당연히 온도가, 즉 끓는 점이 더 낮은 쪽에서 형성되고 있는 에탄올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 이제 이 끓임 쪽을 통해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이 열을 받게 되면 위쪽으로 기화 과정을 거쳐서 물과 에탄올이 이제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끓는 점이 낮은 쪽이 먼저 기화가 되고 끓는 점이 높은 쪽이 기화가 늦게 되어서 이제 기체 상태가 되고 나면 이 위쪽에서 이제 그 기체 상태에 여러 분자가 모여서 아래쪽으로 흘러나오게 되게 되면 이 얼음물에 의해서 차가워지게 되면 당연히 액화 과정이 거쳐지게 되면서 물질이 이곳에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에 나와 있는 6번. 자, 모래와 스타이로폼 조각 혼합물을 물에 넣었더니 그림과 같이 분리되었다. 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았죠. 자, 지금 모래는 아래쪽에 분포하고 있고, 그렇죠? 위쪽에는 물이 있고요. 그 위쪽에는 스타이로폼 조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부피에 따른 질량의 차이, 즉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분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에서 아래쪽에 있을수록 밀도가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피당 질량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위쪽에 있을수록 밀도가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7번 그래프는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염화나트륨 20g과 붕산 20g을 섞은 혼합물을 80도씨의 물 100g에 모두 녹인 후에 20도씨로 냉각하여 거름장치로 걸렀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붕산은 결정으로 석출되지 않는다. 자, 80도씨에서 이제 포화 상태의 붕산은 한 24도 정도가 24g 정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80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은 38g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고 있고 24g 정도가 된다고 치면, 자, 요때 20도씨로 온도를 낮춘 상태의 이제 포화 상태도 우리가 체크하고 가도록 합시다. 일단 20도씨에서 5g,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36g 상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때 1번 붕산은 결정으로 석출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붕산은 지금 붕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80도씨에서 최대 24g 정도가 녹을 수 있는데 우리는 20g을 녹인 상태가 될 겁니다. 이 정도. 자, 그런데 이 20g을 녹인 상태에서 20도씨로 온도를 낮추게 되었으니 이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붕산의 양이 5g에 해당이 되니까 나머지 15g 정도가 석출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녹지 않은 상태. 그래서 1번은 틀린 이야기가 되고요. 자, 2번 거른 용액에는 붕산이 남아있지 않다. 자, 거른 용액에는 염화나트륨이 이미 녹아있는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20도씨에도 염화나트륨은 최대 36g이 녹을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20g을 녹였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도 계속해서 녹아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석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붕산은 일부가 녹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일부 5g이 녹아있는 상태. 그래서 붕산이 남아있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5g. 자, 3번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이다. 그렇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거름종이 위에는 염화나트륨이 남는다. 아니죠. 염화나트륨은 이 상태에서 20도씨에서 전부 다 녹아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고, 자, 나머지 5g을 제외한 한
네, 29에서 15g 정도가 이제 거름 종이 위에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이야기. 자, 5번. 사인펜 잉크의 색소 성분도 이와 같은 원리로 분리할 수 있다. 자, 사인펜 잉크의 색소 성분은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한 것처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충분히 가열한 후에 고무마개로 막고 거꾸로 하여 찬물을 부었더니 물이 다시 끓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로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찬물을 부으면 플라스크 내부에 수증기가 액화하여 압력이 낮아지므로 끓는 점 또한 낮아져서 물이 다시 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온도가 이 안에 있는 부분에 수증기가 액화하는 바람에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채우고 있었던 수증기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되면 물이 다시 끓게 됩니다. 자, 9번. 비커에 투명한 액체 50ml가 들어있다. 이 액체가 물인 경우와 에탄올인 경우 액체의 질량은 각각 몇 g일까? 구하는 식을 포함하여 설명해보자. 단 물의 밀도는 1g/ml, 그리고 에탄올의 밀도는 0.79g/ml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밀도는 즙이었죠. 부피분의 질량이었습니다. 즉, 질량이라는 건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밀도 곱하기 부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50ml의 질량은 50g이고 에탄올의 50ml 질량은 39.5g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죠. 자, 물의 밀도는 1g/ml라고 했고, 자, 부피 50ml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50 하니까 50g이 나올 거고, 자, 에탄올의 경우에는 밀도가 0.79였죠. 0.79 곱하기 부피는 동일하게 50ml에 해당이 되니까 곱해주면 39.5g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0번. 그림과 같이 탄산음료가 들어있는 시험관 A에서 F를 온도가 다른 물에 넣고 변화를 관찰하였다. 탄산음료에서 거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관을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A, B, C, D, E, F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차이는 자, A와 B, C와 D, E와 F 각각 한 세트로 해서 고무막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관찰하는 거고, 자, 그 안에 탄산음료가 들어 있고요. 자, 어떤 것은 자, 얼음물 속에 집어넣고, 어떤 것은 실온 상태 한 약 24도에서 26도 사이, 그리고 그의 2배인 50도씨의 물에 담가놨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탄산음료에서 거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관을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거품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 탄산음료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된다는 이야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기체는 용해도와 관련이 깊은데, 이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고무마개가 막혀 있는 이 부분은 어쨌든 이 공간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포가 많이 올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안에 많이 무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A, C, E 중에서 거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찾아보자면, 이 기체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즉 이 물 안에 잘 녹지 않게 되기 때문에 E에서 가장 많은 기포들이 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라고 쓰시고 이유를 온도에 따라 온도가 높고 또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져서 탄산음료의 거품이 많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온도는 얼음물, 실온의물, 50도씨의 물에서 차이를 볼 수가 있고 압력의 경우에는 이 고무마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탄산음료에서 거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시험관을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자, 위에 나온 1번 문제와 반대되는 내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 B가 2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탄산음료의 거품이 적게 나오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표는 세 가지 액체 물질 A, B, C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각각의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의 차이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A, B, C가 모두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과 원리를 순서대로 설명해 보자. 자, 각각의 특징들의 차이가 있으면 그 물질들을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액체 물질 A, B, C를 모두 섞였을 때 A와 C는 잘 섞이고 B는 잘 섞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액체 물질이니까 먼저 우리가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먼저 해보자면 B의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물질을 모두 섞었을 때 아래쪽에 분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분별 깔때기에 혼합 용액을 넣고 아래층을 받으면 B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섞여 있는 A와 C 혼합 용액을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증류를 하게 되면 중류를 통해서 끓는 점이 낮은 A가 먼저 분리되고 C는 나중에 끓어 분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도차 그리고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몇 가지 색소를 크레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단 물질 A에서 C는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가에서 마중에 순물질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당연히 한 가지만 나온 것이 우리 순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순물질은 다에 해당이 되고 한 가지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에서 마중에 같은 물질인 것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크로마토그래피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와 라 같은 모양이네요. 나와 라. 그래서 이 둘은 물질 A와 물질 C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3번 논술 과학 글쓰기 내용입니다. 자, 그림은 그리스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일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질량이 같은 금덩어리와 내 왕관이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내도록 하여라 라고 했더니 아르키메데스가 어쩌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이거야! 하면서 목욕하면서 무언가 생각을 해냈죠. 그래서 만약 왕관이 순금이라면 물에 금덩어리를 넣을 때와 왕관을 넣을 때 넘치는 물의 양이 땡땡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떻게 말을 할 거냐. 자, 만약에 순금이라면 그냥 금덩어리를 넣었을 때와 부피와 질량이 동일할 테니까 넘치는 물의 양 또한 당연히 동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같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자,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므로 순금과 금덩어리 왕관이 순금이라면 순금의 밀도 그냥 일반 금덩어리와 밀도가 같을 것입니다. 즉 질량이 같고 부피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피를 측정하게 되면 같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물에 같은 질량의 왕관과 순금을 넣었을 때 흘러넘치는 물의 양도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왕관에 은이 섞여 있다면 순금 왕관에 비해 부피가 어떠했을지 쓰고 실험 결과를 예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우리가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금의 밀도는 19.3g 세제곱센티미터, 은의 밀도는 10.5g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금의 밀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왕관에 은이 섞여 있게 된다면 당연히 밀도가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왕관의 밀도는 금덩어리의 밀도보다 훨씬 더 작을 것임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량이 같을 때 왕관의 부피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금덩어리를 넣었을 때보다 왕관을 넣었을 때 넘치는 물의 양이 더 많을 것입니다. 됐죠? 자, 금의 밀도가 훨씬 더 크고 은의 밀도가 훨씬 더 작다. 자, 밀도가 작다는 이야기는 동일한 질량인 경우에 부피가 훨씬 더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질량이 같을 때 왕관의 부피가 더 크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물에 넣었을 때 넘치는 양도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6단원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